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저녁 대국민 연설을 하는데 이 연설을 중계할 TV 방송사들이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대통령이 2020년 대선과 관련해 부정선거라면서 허위 주장을 할 가능성 때문입니다. 부정선거 주장에는 중국 개입설도 포함될 가능성 높다고 전해집니다. 전 세계에서 미국보다 중국을 더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무당파 성향의 띵크탱크 여론조사 결과인데 두 나라 지도자에 대한 신뢰도는 모두 낮았지만 그럼에도 트럼프보다 시진핑이 더 좋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대상국 36개국 가운데 미국이 중국보다 좋다 이렇게 답한 국가는 한국을 포함한 6개국 뿐입니다. 미군이 이란 최대 오일 수출 터미널로 향하던 유조선을 걸프 지역에서 공격했습니다. 이란은 걸프 지역 내 미군 기지를 보복 공격했습니다. 이젠 어느 나라가 선 공격이고 어느 나라가 후 보복 공격인지도 혼돈될 정도로 공격의 연속입니다. 이란 정권은 수도 테헤란에 트럼프 대통령이 관 안에 누워있는 대형 벽화를 공개했습니다. 일반 개인이 한 게 아니라 정권이 한 공개입니다. 동시에 출국 금지를 했던 미국인을 출국시키기도 했습니다. 올리브 가지를 동시에 보여준 이란입니다. 이로써 트럼프 대통령의 호르무즈 재개방 전략은 막다른 길목에 섰습니다. 국방장관이 30세 이상 장병은 매년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이 충분한지를 검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가가 군대 차원에서 테스토스테론 검사와 치료를 하는 것은 아마 선진국에서는 미국이 처음 발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방위산업체에 히토류 자석 사업을 하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아들이 히토류 스타트업으로 국방부에서 6억 2천만 달러 대출을 확보한 이후에 대통령의 히토류 사업 홍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지금 모든 텔레비전 방송은 오늘 텔레비전 방송과 신문이 조금 다른 위치인데요. 신문은 그나마 안전합니다. 그런데 텔레비전 방송은 너무 어떻게 해야 될지 아직도 결정하지 못한 방송사도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이 내용은 텔레비전도 아니고 신문도 아닌 인터넷 매체인 악시오스가 악시오스는 아주 편안하죠. 이렇게 사진을 이런 식으로 만들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부정선거 연설이 TV 방송사들을 딜레마에 빠뜨린다 하는 제목이죠.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저녁에 부정선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얘기를 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백악관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선거에 대해서 공정한 선거, 깨끗한 선거를 한다는 것이 중요한 의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깨끗한 선거, 공정한 선거를 얘기를 하면서 지난번 선거가 부정선거였다는 것을 분명히 대통령이 주장을 할 것이다 하는 것을 예상을 하는 거죠. 텔레비전 방송사는 세 가지 정도 딜레마에 빠졌는데 첫 번째, 그 내용을 그대로 중계를 할 것인지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부정선거다 하면 그대로 중계를 할 것인지 아니면 중계를 하지 않아서 백악관의 미움을 받을 것인지 지금 방송사는 신문사와 달리 연방통신위원회의 규제를 받아야 되고 때때로 허가를 받아야 되고 하는 문제가 있잖아요. 이 딜레마가 있는 겁니다. 동부 시간으로 9시니까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저녁 6시에 굉장히 연설 주제 자체가요. 지금 Free and Fair Election이라고 했습니다.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다. 그리고 투표 시스템의 보안 문제와 관련해서 매우 큰 발표, 정말 큰 뉴스가 있다 하고 대통령 자신도 예고를 했거든요. 그럼 투표 시스템의 보안 문제다 하면은 지난번 2020년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에 졌을 때 도미니언 그 기계가 어떻고 중국이라든가 베네수엘라가 여러 가지 데이터와 관련해서 부정선거를 저질렀었다 하는 주장을 굉장히 많이 해왔습니다. 그럼 이 내용을 얘기를 할 것인가? 글쎄요. 2020년 대선을 직접 언급하지 또 언급하지 않을지 언급한다면 어떤 식으로 언급을 할지 아니면 정말 이번에 선거에서 대통령이 적용되기를 원하는 세이브 아메리카 법안
아직 통과되지 않은 뭐 시민권자임을 다 증명을 하고 뭐 투표를 해야 된다던가 여기에만 그칠지 사실은 알 수 없어요. 우리가 아직 연설을 들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방송사로서 생중계이기 때문에 녹화가 아니라 그리고 대통령이 연설문을 준 것도 아니고 하니까 이걸 해야지 돼? 말아야지 돼? 하는 거죠. 그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생방송을 생중계를 할지 말지를 결정을 해야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ABC, MBC, CBS 관계자들이 악수요스가 물어봤대요. 오늘 저녁에 그래서 방송을 하실 거예요? 생중계 하지 않겠어요? 대통령의 대국민 연설이라는 게 대통령의 연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데, 그런데 만약에 연설 도중에 대통령이 2020년도에 부정선거였다 이런 얘기를 하면은 그건 지난 몇 년 동안 박스를 제외한 거의 모든 제대로 된 언론사에서는 부정선거에 대해서 많이 유포하지 않으려고 그 같은 주장을 많이 해오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게 언론 도리고 윤리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미 법원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그 같은 주장을 받아들여주지조차도 않았고 모든 법원에서 다 60몇 건이 다 기각되거나 아예 쳐다보지도 않았던 그런 일을 대통령이 재선이 됐다고 해서 대통령이 직접 얘기를 할 때 언론사가 그걸 계속 중계를 해야지 돼요? 프라임타임인데 사람들이 많이 보는 시간인데 그럼 언론사로서는 우리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 딜레마가 지금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과거에도요, 언론사에서 대통령의 대국민 연설을 방송하지 않았었던 적이 있어요. 가장 최근에는 뭐, 오바마 대통령 때도 그랬고요. 오바마 대통령 때 왜 그랬냐면, 오바마 대통령이 이민에 관해서 연설을 할 때, 지금 이것은 그 당시에 2000 몇 년도였었죠. 2012년도였을 거예요, 아마. 그 당시에 해외에서 보도한 거거든요. 이 가디안의 보도거든요. 왜 미국의 주요 텔레비전 네트워크가 오바마의 이민 연설에 대해서 생중계를 하지 않았는가? 왜냐하면 그 당시에 오바마의 그 이민이라는 것이 굉장히 온정적인 이민 관련 연설이었기 때문에 방송사에서는 아무리 대통령의 대국민 연설이라 할지라도 정치성이 너무 강하다라고 판단을 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랬었거든요. 그리고 그 이외에도 공화당에서는 부시 대통령도, 이건 워싱턴 포스트의 그 당시 보도입니다. 부시 대통령도 그 당시에 이제 뭐 연설하고 할 때 뭐 안 했던 적도 있고, 뭐 그 이전에도 이렇게 대통령이 연설을 할 때 생중계를 하지 않은 때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임기 1기 때는 대체로 어떻게 했냐면요. 연설하면 그대로 방송을 하고 나중에 팩트 체크를 엄청나게 했죠. 팩트 체크가 너무 많아서 수십 개 이 정도가 아니라 너무 많았기 때문에 하기 버거웠어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중간에 연설을 끊고 다른 프로그램으로 넘어간 이런 방송사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 무슨 뭐 통신위원회라든가 이 모든 법무부라든가 하는 것을 완전히 지금처럼 장악하지도 않았고 지금과 같은 그 헤드를 두지도 않았습니다. 지금은 법무부나 연방통신위원회나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면 그대로 말하기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것보다 더 알아서 해주잖아요. 그 역할을 넘어서 아주 편파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때와 지금 이런 환경이 달라져서 그런 방송국 자체는 연방통신위원회에 밑보여서 뭔가가 잘못되면은 연방통신위원회도 아주 내놓으라 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식으로 해주니까 우리의 존립 자체가 위험이 된다면 방송사의 윤리 이게 더 위야? 존립이 위야? 이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이 시간인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오바마나 그 부시 대통령이 얘기를 했을 때 생중계를 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었던 그런 때와 지금은 너무 다르죠. 생중계를 하지 않으면 정말 큰일 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기본적으로는 대통령이 대국민 연설을 하면은 기본은 방송사의 관례도 생중계를 하는 겁니다. 과거에 물론 안 했었던 적이 있지만 그런데 지금 만약에 안 하면 완전히 부정선거였었다는 것은 검증된 허위 주장이잖아요. 그냥 허위 주장도 아니라 이미 검증이 끝난 가장 확실한 예로는 조지아주에서도 손개표를 몇 번이나 하고 공화당에서 주도하는 주지사, 공화당이 선거를 관리하는 그런 총무처 장관이었었던 그런 때도 다 뭐든지 해서
주장이라는 게 허위 주장인데 검증된 허위 주장을 대통령이 또 할 때 이걸 우리가 계속 방송을 하고 있어야지 되는 거야. 편집 윤리 기준. 그 회사 내부에서도 나중에 뭐 계속 했었을 때 우리 회사의 편집 기준, 윤리 기준이 있으니까 당신이 이걸 계속했으니까 당신 사임해. 뭐 이런 또 싸움도 그 안에서도 있을 테고. 글쎄요. 그렇지만 규제 기관을 통해서 압박을 하는 행정부, 백악관, 연방그 통신위원회를 통해서 지금 권력 구조잖아요. 이 세 가지가 충돌하는 겁니다. 전통적인 관행, 대통령의 대국민 연설은 한다. 그리고 검증된 허위 주장을 그대로 방송사에서 확성기에 틀어준다. 이걸 안내해야지 된다는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규제 기관을 통해서 압박하는 백악관. 이 세 가지가 충돌하는 지점에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대국민 연설을 방영을 생중계를 해야지 되는가 말아야지 되는가 아마 저는 거의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 않았을 때의 백악관의 그 반응도 엄청날 것이기 때문에요. 네. 글쎄 이런 모든 것들도 다 연관된 건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비교적 자세히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미국뿐만이 아니라 세계 모든 나라에서 지금 전하고 있는 건데 more people이 around the world, 세계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now 중국에 대해서 더 호의를 갖고 있다. favor over the US. 세계 여론조사로 유명한 미국의 비교적 무당파입니다. Pew Research Center가 이런 여론조사를 한 결과 중국이 더 좋아요 라는 결과가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라는 겁니다. 중국에 대한 호감도는 사상 최고고 미국에 대한 인식은 사상 최악의 상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에 대한 신뢰도는 전반적으로 모두 낮았지만 시진핑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보다 더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다만 자국민의 개인적인 자유를 더 존중한다. 이 점에 있어서는 지금까지는 미국이 중국보다 여전히 더 높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나라 내정에 너무 간섭하네? 이건 이제 미국이 더 많이 간섭한다. 중국이 덜 간섭한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퓨 리서치사가 2월에서 5월 사이 36개국에서 4만 2천 명 이상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 대해서 중국에 대해서 대단히 난 호의적이다. 다소 호의적이다. 다소 비호의적이다. 아주 나는 비호의적이야. 이렇게 네 군데의 질문에 그 구획을 정해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25개국에서 중국을 더 좋다. 중국이 더 좋아 미국보다. 이런 사람이 25개국에서. 그리고 저 미국이 더 좋아하는 거 확실하게 그런 건 6개국밖에 없었거든요. 이 퓨 리서치사는 2002년부터 그때부터 이미 중국과 미국의 라이벌이 시작이 됐으니까 초강대국 이 두 나라에 대해서 세계적인 여론을 추적을 해왔습니다. 과거에도 미국이 이제 많이 그 미국에 대한 호감도가 떨어졌었던 적이 있어요. 조지 부시 행정부 말기에 그랬었고요. 뭐 전쟁 이런 것 때문에 그랬죠. 트럼프 대통령 임기 1기 때 2017년 그때는 트럼프가 누군지 몰랐는데 좀 이상해 하면서 그때는 트럼프 대통령의 아주 이 저돌적인 움직임 이것보다도 아유 좀 그러네 경박하네 아직 뭐 믿을만해 이럴 때 굉장히 내려갔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때도 중국에 대한 호감도가 대체로 미국과 비슷하거나 약간 낮았어요. 이번이 처음입니다. 중국이 호감도가 미국보다 더 높은 것이 특히 스페인, 인도네시아, 이탈리아, 그리스, 캐나다가 중국에 대한 호감도가 굉장히 이번에 높아졌거든요. 이건 이제 각자 그 나라와 중국과의 관계가 있을 겁니다. 미국을 여전히 더 좋아하는 분명한 6개국입니다. 미국의 핵심 동맹국이겠죠. 폴란드, 필리핀, 한국, 인도, 이스라엘입니다. 다른 유럽의 국가 여기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번에 그 퓨 리서치사가 또 20개국만을 대상으로 해서도 또 미국에 대한 호감도를 더 이제 좁게 줄여봤거든요. 줄여봤더니 이것도 마찬가지로 미국에 대한 호감도가 최근에 점점 내려가고 중국에 대한 호감도가 점점 상승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아주 뭐
특히 이탈리아, 스페인, 뭐 콜롬비아, 멕시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나이지리아, 터키 이런 국가에서는요. 중국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막 사상 최고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기본적으로는 좀 부자 나라들은 중국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이 많습니다. 좀 중간 소득의 국가들은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패턴을 보여지고 있거든요. 물론 부자 나라 가운데서 중국에 대해서 긍정적인 국가 예외는 딱 한 나라밖에 없습니다. 싱가포르예요. 싱가포르는 왜 그러냐면 지형적으로 또 중국과의 사업과의 연관해서 중국이 잘 돼야 싱가포르도 경제적으로 잘 되는 그런 이제 구조니까 그렇겠죠. 그리고 대체적으로 중간 소득의 국가요. 국가별로 그런 국가들은 중국이 그동안 깔아놓은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깔아놓은 것에 대한 호의감과 중국이 잘 돼야 우리나라도 지금 중간소득에서 더 고소득으로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에 비해서 고소득층의 국가가 중국에 대해서 호감도가 떨어지는 건 이미 이 국가들은 고소득이고 국가가요 고소득이 되면 그 다음에는 인권 이런 어떤 인간 존중의 뭔가를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 아직은 중국보다 미국이 낫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점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중간소득은 중국을 같이 우리와 성장을 하는 성장 파트너로 보는 거고 그 아주 고소득층 국가는 아유 저렇게 돈만 잘 벌면 뭐해. 나라가 저렇게 인권도 뭐 그 소수 인종에 대한 인권도 그렇고 엉망진창인데 하고 조금 이제 깔보는 이런 일들이 있는 겁니다. 중국에 대해서 가장 호의적인 느낌을 갖고 있는 국가는 파키스탄이고요. 응답자의 90%가 중국을 긍정적으로 봅니다. 가장 중국에 대해서 부정적인 국가는 역시 역사적으로 여러 가지가 얽혀있는 일본 국민입니다. 11%만 중국을 긍정적으로 봤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을 긍정적으로 보는 국가도 중국을 가장 부정적으로 보는 국가도 다 아시아네요. 파키스탄과 일본. 그럼 시진핑과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신뢰도는 어떠냐? 두 사람 다 50% 미만이에요. 그런데 더 많은 나라에서 트럼프보다 시진핑을 더 신뢰를 한다는 거예요. 파키스탄 같은 경우는 시진핑을 83%가 믿는답니다. 여기서도 역시 시진핑에 대한 신뢰도가 가장 낮은 국가는 일본입니다. 7%밖에 안 돼요. 트럼프 대통령. 어느 나라에서 미국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을 가장 신뢰하는가? 필리핀입니다. 68%. 가장 트럼프 대통령 신뢰하지 않는 그런 서안지구. 뭐 국가라고 딱 보기는 그렇지만 서안, 동예루살렘. 그런 곳 4%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점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최근에는 많이 밖으로 나가고 본인의 의견도 얘기하지만 트럼프 대통령만큼은 아니잖아요. 중국의 기본적인 역사적인 배경이 있기 때문에 해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의견이 별로 없어요. 많이 아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에 비해서는 덜하니까. 그런 것에 비해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는 의견이 너무 많아요. 저마다 다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그 의견은 극과 극입니다. 너무 싫어하거나 너무 좋아하거나 그런 거. 그래도 어쨌든 지금 미국에 대해서 긍정적인 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시스템, 인스티튜션, 제도 이런 겁니다. 미국 정부가 자국민의 개인적인 자유를 존중한다. 중국 정부는 그렇지 않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격차도 줄어들었답니다. 이 격차도. 미국 요즘에 안 그러잖아. 자국 국민을 뭐 엉망진창 취급하던데 그래서 격차가 줄어들었다는 그런 것이고요. 자, 그래서 중간값 기준으로 중간소득인 그런 국가에서는 75%가 미국이 다른 나라 일에 너무 많이 간섭을 해. 너무 많이 또는 상당히 간섭을 해. 그 중국이 다른 나라에 너무 간섭을 해. 상당히 간섭을 해. 이렇게 답한 중간소득의 국가입니다. 그런 국가는 그런 그 답한 비율은 45%입니다. 그러면 왜 미국과 중국에 대한 호감도, 비호감도가 이렇게 차이가 나게 됐는가? 그건요, 미국의 정책 변동성이 사람들을 불안해하기 때문이다. 그럼 정책 변동성 누가 만드는 정책입니까?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이 같은 것은 지금 퓨 리서치사의 여론조사 결과를 말씀드리지만 얼마 전에 발표가 된 갤럽이라든가
아니면 또 다른 미국의 띵크탱크 에이시아 그 소사이어티에서 발표한 것도 거의 비슷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갤럽은 지난해에 이미 중국이 세계적인 호감도에서 미국을 앞질렀다. 이런 여론조사를 내놓으면서 지난 20년 동안 이런 일이 처음이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띵크탱크 에이시아 소사이어티도 매년 중국에 대한 세계 여론이라는 것, 글로벌 그 퍼블릭 오피니언 온 차이나라는 것을 조사하는데 팬데믹 기간 동안은 중국에 대해서 중국 인기 엄청 떨어졌어요. 그때 또 미국에서 뭐 우한 바이러스, 차이나 바이러스 이렇게 막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다가 그 이후에 완만하게 회복이 되고 있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 카네기 재단이요. 카네기 차이나의 그 전문가가 얘기를 합니다. 충자이안 이분이 얘기를 하는데 퓨 리서치사의 이번 결과가 놀랍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무력을 사용을 해서 막 세계의 여러 지역을 흔들고 있고 정책도 많이 변동시키고 있잖아요. 관세 같은 거, 뭐 브라질에도 뭐 25% 관세 이런 것도 나오던데 그러면 그로 인해서 그 국가들이 경제적인 피해도 있고 우선 피곤하고 너무 긴장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를 미국의 주로 해야지 된다고 얘기를 한다던가 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두로 체포요. 미국에서 이 체포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미국에서도 그 니콜라스 마두로가 훌륭한 지도자여서가 아니라 설령 나쁜 지도자라 할지라도 미국이 가서 그렇게 꼭 집어내와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 많거든요. 그럴진데 세계 다른 나라의 여론은 어떻겠습니까? 이란과의 전쟁이요?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께 말씀드렸잖아요. 이 여론조사 결과는 2월부터 5월 사이에 36개국에서 4만 2천 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2월부터 5월 사이에요. 지금 7월 16일입니다. 6월 달 이때 이란과 미국과의 전쟁 이후에 여러 가지 관계가 개선이 됐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수습을 해나가고 있습니까? 어쩌면 이 여론조사는 지금 시행됐다면 미국에 대한 여론이 더 나빠졌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물론 지금 미국의 경쟁국인 중국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뭐 인기가 많은지 이거 여전히 알기 어려운 일이고 트럼프 시대에 지금 하는 이런 거기 때문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예측 불가능하다. 너무 변동성이 많아. 그에 비해서 중국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예측 가능하다. 예전에는요. 항상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강점으로 꼽는 게 예측 불가능. 미친 전략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지금은 이제 지겨워. 미친 전략 지겨워. 그리고 그 전략도 아니야. 전략 없음이네. 그날 눈 뜨고 기분 내키는 대로 하네. 바람 부는 대로 하네. 오른쪽에서 누가 얘기를 해줬을 때 그 얘기가 솔깃하면은 그쪽으로 가고 왼쪽이 나오면 왼쪽으로 가고 이건 무정책이네. 미친 정책이 아니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예측 불가능하다는 그런 일들이요. 그리고 베이징이 개발도상국에서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중간소득 국가들을 대상으로 많이 여론조사를 좀 분석을 했는데 개발도상국을 상대로 중국이 그동안 깔아놓은 판이 많잖아요. 지원해 놓은 것도 많고 무상융자해 준 것도 있고 그리고 또 무상융자가 아니라 무상 지원해 준 돈도 있고 대출해 준 것도 있고 그에 비해서 미국은 지금 반대로 나가고 있잖아요. 그런 걸 해줄 때 그 국가의 인기가 올라가는 거죠. 그런 점들. 그래서 이제 시진핑 그렇다고 해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대단히 권위주의적이다. 여기에서 사람들이 생각이 바뀐 건 아니에요. 시진핑에 대한 생각이 바뀐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시진핑은 예측 가능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시진핑도 지금 집권하고 나서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세계를 향해서 더 많은 것을 지금 요구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중국의 세계관에 세계가 발맞춰야지 된다.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중국이 그냥 가만히 조용히 안으로 있다가 뭐든지 다 시기가 되면 밖으로 나가는 것이지만 시진핑 때에 지금 그것을 하고 있기는 하죠. 그러나 중국 내의 소수민족에 대해서 굉장히 억압하는 것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아무튼 먹고 살만한 사람이면 먹고 살만한 사람일수록 더 그런 것에 중요성을 부여를 하게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를 들어서 강압적인 그 국가의 기류라든가 이러한 것에 잘못된 것은 시진핑에게 돌리기는 하는데, 그러나 또 중국의 기술 발전 같은 좋은 요소들도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뭐 전기 자동차 같은 것도 굉장히 엄청나게 떴다가 또 이제 좀 주저앉기도 했다가, 그런 때는 이제 미국의 어떠한 제재 이런 것에 따라서 그랬다가 또 미국은 그런 것을 지금 주저앉혀 놓고 있는 정책이고, 중국은 나가려고 하는 정책이잖아요. 기술 발전 같은 거 나가려고 하는데 미국이 뭐 딱 안 돼 하면은 조금 멈칫하긴 하지만, 그런 기술 발전 같은 긍정적인 요소는 사람들이 중국 자체의 그 공으로 돌리고 국가 전체의 공으로 돌리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마디로 분명한 것은, 지금까지 미국과 중국이 서로 이렇게 크고 난 이후에, 미국이 먼저 컸지만 이후에 미국에 대한 세계 다른 나라의 호감도는 최저, 중국에 대한 호감도는 최상, 그런 모든 이유들이 지금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 때문에 미국의 위치가 오늘날 지금 2026년 7월 16일에 여기에 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미국에서 이 방송을 듣고 보고 계시는 분이라면 우리 미국은 지금 여기에 서 있습니다. 네, 화장실 같은 거 정말 엉망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신 분 계시고요. 중국에 대해서 농촌은 뭐 보고 싶은 거 보면 되지,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 변덕이 죽을 듯 하는데 어느 나라가 믿겠어요. 자, 그런 얘기, 반중엔 변함이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전 제주도 화장실에 놀랐어요. 아직도 친환경적일까요? 어머, 그러고 보니까 제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화장실에 관한 꿈을 꿨거든요. 그런데 그 화장실이라는 게 지금 유수김 선생님이 제주도 화장실에 대해서 얘기해 주신 그 화장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말씀드리면 너무 전근대적이고 그렇다고 민속적이다라고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저 글을 보려고 어제 생각하지도 않고 잤는데 그 재래식 화장실에 관한 꿈을 꿨거든요. 어떤 분이 화장실을 어떻게 사용해야 된다 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설명을 해주는데, 이게 재래식 화장실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해야 된다 하는 걸 설명을 해주는데, 지금 딱 흐르는 그런 기류 같은 것이 저는 있는 것 같아요. 자, 오늘 제가 중국과 미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란을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죠. 자, 지금 미국과 이란이 서로 막 치고받고 싸우는데, 지금 유조선을, 이란의 유조선 터미널로 향하는 그런 유조선을 미국이 그 걸프 지역에서 공격을 했다고 미국이 그 중부사령부가 자랑스럽게 발표를 했습니다. 미국이 이제 이란 호르무즈 다시 봉쇄를 시작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공격을 한 거죠. 벨마호라는 유조선이랍니다. 하르그 섬 쪽으로 가던 그랬는데 미국에서는 경고를 여러 차례 무시했다 하는데, 어머, 근데 벨마호가요, 여러분들 이번에 월드컵을 통해서 세계에 다 그 알려진 국가 퀴라쏘 국적이래요. 그래서 저는 인구가 15만 명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뭐 지고 동점도 했고, 뭐 독일에는 7대1로 졌는데 이 퀴라쏘가 한 골을 넣었잖아요. 월드컵에도 처음 인구 15만 명인데 월드컵에 나와서 너무 뉴스가 됐었잖아요. 그 나라의 그 국적호 벨마호라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머, 저거 그 배가 다쳤다길래, 아유, 저 나라 저런 나라인데 어쨌든 뭐 본선 진출에 처음 했고, 지고 무승부하고 점수를 낸 것도 처음이고, 무승부에서 1점 냈고, 이래서 저는 조금 이게 뉴스를 하다가 자꾸 섞여요. 뉴스들이 감정도 섞이고 하는데, 그 벨마호가 하르그 섬으로 가던 경고 무시하고 갔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랬다는 그 얘기거든요. 근데 이미 과거에도 이란과의 연계 때문에 미국의 제재 대상에 올랐었던 선박이랍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를 해서 걸프에 진입을 해서 이제 하르그 좀 북쪽으로 가려고 했었던 거죠. 당시에 선적 화물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선적 화물은 없었어도 그래도 저는 아무튼 에콰도르하고 무승부였었잖아요, 그때. 그리고 또다시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코트 디 부아르에게 0대2로 패했었던
그 카리브해 소국이잖아요. 그러니까 네덜란드가 그린란드를 통치하는 것과 거의 비슷하게 네덜란드의 통치와 자치권이 있는 그런 그 국가잖아요. 그래서 그 국가의 벨마호가 미국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선적된 화물은 없지만 뭐 피해는 있겠죠. 그러면 지금 이제 호르무즈 해협을 미국은 우리가 보호할 테니까 통과해 하지만 통과를 안 해요. 월요일에 17척, 그리고 화요일에 16척, 어제는 11척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금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이렇게 될 때 이란이 가만히 있네. 이란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그리고 미국은 다 그 유조선만 그 공격한 게 아니라 이란 전역에서 이제 테헤란 수도 근처까지 막 갑니다. 공격 수위를 높여가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다음 주에 이란이 다음 주에 그 뭐죠? 미국이 원하는 식으로 협조하지 않으면 기간 시설을 공격을 할 수도 있다고 예고를 해놨는데 점점 그 압박하면서 그쪽으로 막 공격 수위를 지금 높이고 있거든요. 높이고 있으니까 저녁이에요. 막 이렇게 지도 공격받은 곳을 보면은 저녁인데 이란이 가만히 있지 않고 미군 기지를 걸프 지역에 있는 미군 기지 뭐 요르단, 쿠웨이트, 바레인 다 지금 공격을 하고 있어요. 충돌 엿새 오늘 7일째인가요? 일주일째입니다. 일주일째고 그리고 미국은 우리 어저께 밤에 뭐 6시간씩 공습을 했어 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미국은 뭐 이란의 어떠한 지휘소 아직도 있어요. 그러니까 방공시설 무슨 뭐 해안을 감시하는 시설들을 다 타격을 했다고 하고 그러면 이란은 폭발음이 여기저기서 나서 사상자가 이렇고 하고 이제 또 세계에 또 고합니다. 또 어린이 암센터 인근을 공격을 해가지고 말이야. 그러면 며칠 전에는 뭐 민간 그 에너지 발전소, 원자력 발전소 인근이 공격당하고 이번에 어린이 암 치료센터 이러면 이란 공격할 때 제일 처음에 초등학교 공격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 것을 아주 세계에 홍보를 합니다. 홍보죠. 이쯤 되면은.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이 있었고 또 이란이요. 이 이란은 이런 국가예요. 그냥 기본적으로 이거 크게 보셔야지 되는데 이란의 테헤란의 어떤 그 완전 수도잖아요. 거기 여기 써 있는 글은 그런 거래요. 말하자면 트럼프 대통령을 뭐 숨통을 끊어 놓겠다 하는 We will kill Trump라는 글씨라고 하거든요. 맨 위에 보세요. 이게 관이에요. 까만색이 글씨가 막 쓰여져 있는 게 관이고 트럼프 대통령이 누워 있죠. 손가락을 이렇게 깍지에 끼고 배 위쪽에 이렇게 올려놓고 이 벽화거든요. 이란에서 공식적인 벽화예요. 테헤란의 이슬람 혁명 광장에 이슬라믹 그 레볼루션 스퀘어에 설치가 된 겁니다. 얼마나 커요 지금 이게. 관에서 얼굴은 이제 밖으로 지금 보이고 있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뿐만이 아니에요. 참 이란이 이런 국가라니까는요. 누구예요? 린지 그레이엄입니다. 이 사람 정말 숨졌잖아요. 71세기에 갑자기 숨진 린지 그레이엄 연방 상원의원을 이건 뭐냐면은요. 이거는 묘비의 얼굴이 이렇게 새겨진 다 묘비잖아요. 묘비의 얼굴이 새겨진 것으로 린지 그레이엄 의원 악마의 뿔, 뭐 이거 보세요. 악마의 뿔 같은 거 이렇게 빨간 색깔로 돼 있잖아요. 그리고 그 아래 이제 쓰여진 글씨 같은 거 보면은 당신의 그 승리한다는 그 꿈은 Your dream of victory will be buried with you. 그게 매장됐다. 그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왜냐하면 린지 그레이엄이 이란을 강력하게 때려야지 된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약간 주춤주춤 할 때마다 엄청나게 이제 강조를 했었던 사람이잖아요. 이런 일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얘기도 했잖아요. 이란과 협상하는 것 자체가 시간 낭비야 이런 얘기를 또 한참 또 하다가 그런데 이란이 말이야 어떤 한 사람을 풀어줬잖아요. 이 사람은 가택 구금돼 있었지는 않았는데 미국 사람인데 디나 카라리라는 사람을 억류라고 보기는 좀 그래요. 어제 출국 금지 그러니까 가장 정확하거든요. 2024년도 12월에 부당하게 트럼프 대통령은 구금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란에서 출국하지 못하도록 왜 그랬냐면 이게 미국과
적국과 내통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은요, 이 디나 카랄이라는 사람은 이란에 가족이 있어서 가족을 만나러 갔다 그렇게 됐는데 원래 하고 있는 일이 이란 안에서 뭐 아이들이 아주 여러 가지로 힘들어서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 있죠. 그런 아이들을 돕는 비영리 단체 Children of Meh Foundation이라는 걸 운영을 했는데 이 재단이 미국의 이제 재무부가 좀 지원을 하고 허가도 받고 하는 그런 곳인가 봅니다. 물론 기부 자체는 민간 기부로 운영이 되는데 그 이란에 대해서 뭔가 하는 이 사람을 미국과 내통한다 해서 출국을 금지시켰다가 출국 이제 돌아왔을 거예요. 아마 어제 이제 돌아오는 길에 있다 했으니까. 그런데 이걸 풀어준 거 가지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좋은 제스처다 이런 얘기를 본인의 그 소셜 미디어에 그 gesture of goodwill 아주 선의의 제스처다라고 평가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란도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하긴 하거든요. 그런데 이거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리 이렇게 해봤자 결국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막다른 골목에 있습니다. 블라인드 앨리에 있어요. 이건 이제 이코노미스트의 표현이지만 처음에 이 미국과 이란, 지금 이 문제가 해결되기 얼마나 힘든가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얘기를 전하고 있는데요. 미국과 이란의 평화협정 60일 동안 이렇게 해서 지금 반 왔어요. 반 오고 평화협정 맺기 전보다 더 어려워졌고. 그래서 60일 동안 그렇게 한다 하면서 뭐 이것저것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 미국이 주도를 해서 이란에 뭐 3천 몇백만 달러를 이렇게 조성을 해서 주고 막 이런 것 있었잖아요. 그때 이 발표가 나왔을 때 미국의 린지 그레함도 그랬고 매파가 펄쩍펄쩍 뛰고 그리고 이스라엘에서도 펄쩍펄쩍 뛰었어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얘기를 했죠. 트럼프 대통령이니까 저렇게 또 할 수 있는 거다.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똥줄이 탔구나. 그러니까 저렇게 주지. 이란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트럼프 대통령 생각으로는 어느 대통령도 하지 못할 이런 정도의 배상금 이런 걸 다 준다고? 이란이 이 정도면은 협상을 하고 말 것이야 라고 생각을 했죠. 이란을 또 잘못 읽은 거죠. 이란에게는 온건파와 강경파가 있어서 온건파는 경제적인 현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니까 국민들이 지금 아픈 것도 생각을 하고 우리가 이걸 이렇게 해서 풀어야지 된다라고 하지만 강경파는 생각이 다릅니다. 강경파는 돈이 다가 아니에요. 이란의 강경파는 복수, 호르무즈 해협 절대로 우리가 갖고 잠시라도 이젠 더 이상 놔서는 안 돼. 지역 지배권도 있잖아요. 그리고 핵 프로그램 양보해서는 안 돼. 근데 강경파가 지금 득세를 했어요. 트럼프 대통령과 네타냐후가 도와준 거죠. 더 강경하게 강경파가 득세를 하게 됐으니까.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아무런 계획이 없는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계획 세웠다가 누구 말 듣고 나면은 금방 또 거둬들이잖아요. 뭐 호르무즈 해협 뭐 그쪽 통과하는 선박에 무슨 20% 피를 물게 한다던가 하다가 뭐야? 이란은 안 된다며 미국은 왜 돼? 하니까 또 쏙 들어갔잖아요. 그러다가 지금 다리하고 무슨 뭐 에너지 발전소를 포함해서 기관시설을 파괴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전쟁 범죄잖아요. 이게 실행이 되겠어요? 실행되면 큰일 날걸요, 아마? 그리고는 지금 하르그 섬에 많은 오일이 저장돼 있으니까 그걸 뭐 접수하겠어, 파괴하겠어 하잖아요. 그러려면 미군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미군이 들어가면 섬 안에 갇힌 도관에 든 쥐예요. 이란이 거기로 드론 쏘고 못 쏘고 미군이 도관에 들어가서 상륙할 때까지도 너무 어렵지만 간신히 상륙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도관의 쥐처럼 미군을 죽게 할 겁니까? 이런저런 얘기를 던져보지만 굉장히 트럼프 대통령은 계획이 없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거죠. 그러려면 이제 지상군 파병해야 되는데 지상군 파병이 되겠느냐고요? 그렇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막다른 골목이라고 얘기하는 건 이란이 원하는 걸 해주는 것도 끔찍한 거죠. 호르무즈 해협 그럼 가져라. 핵? 이거 뭐 다른 나라로 여러 가지 농축 물질 같은 거 밖으로 못 나가. 이것도 이란이 원하는 대로 다 해줘요. 옵션이 좋지를 않습니다. 옵션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강경하게 할 수 있는 옵션은 봉쇄작전 하면서
이란의 강경파가 물러설 때까지 계속 이란의 경제 제재를 하는 것, 이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거기엔 또 하나의 딜레마가 있죠. 계속 그렇게 강경 작전을 하면 이란이 가만히 있지 않고 또 걸프 지역을 보복을 하고 또 호르무즈 해협이 완전히 막혀 있고 오일이 제대로 돌지가 않아서 미국의 오일 값이 비싸질 것이고 중간 선거 망쳐질 것이고 하는 딜레마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많은 사람들은 중간 선거가 망쳐지더라도 이란을 이참에 길들이기를 해야지 된다. 이걸 이란이 원하는 대로 거기까지 해줬는데도 지금 미국이 당근을 많이 줬는데도 이란이 안 움직이는데 이것보다 더 주라고? 이러면 나쁜 선례가 되지 해서 공화당이 중간선거에서 지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이란을 경제적으로 압박을 해야지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그 전문가들과 국가들과 언론이 지금 조금 많은 것 같습니다. 여기서 물러나지는 말았으면 하는 그런 매체들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솔직히 다 모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떠한 우여곡절과 반전이 나올지도 알 수가 없고 한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가. 이 전쟁을 왜 했냐고요. 정말 이런 것 보러 foolish하다고 얘기를 하죠. 이 어리석은 전쟁을 왜 해서 아무런 예상도 하지 못하고 이런 부작용만 만들어 놓고 미국이 뒤처지면서 결국은 전쟁을 전쟁으로 풀을 수 없는 상황이니까 지금. 그러니까 외교적으로 풀어야지 될 텐데 그럼 외교적으로 풀을 때 이란이 2015년도 오바마 때 해놓은 협상보다 더 좋게 가져가겠습니까? 나쁘게 가져가겠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합의안 써놓은 것만 보더라도 훨씬 좋아진다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을 왜 시작을 해서 세계에서 인기가 점점 내려가고 혼자가 아니라 대통령 혼자가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대통령도 정치적으로 막다른 골목에 오게 됐느냐고요. 그런데 그 얘기도 소용없는 얘기잖아요. 이미 다 전쟁이 됐었기 때문에 어머 어느 분께서 저를 후원을 해주셨어요. 아유 KK 선생님 너무 고맙습니다. 요즘에 KK 선생님께서요 댓글창에 많은 댓글을 달아주시고 또 댓글을 관리를 해주세요. 오늘의 미국은 그 여러분들께서 댓글창에서 서로 친구를 하면서 관리를 해주시고 어떤 때는 저는 그 댓글창을 통해서 오늘의 미국의 시청자 또 운전하시면서 듣기만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청취자 여러분들의 가정사까지 다 압니다. 어떤 분이 편찮으셨다가 나왔고 어떤 분이 따님이 그렇고 또 일본에 사시는 L자로 시작되는 댓글창 그분은 오늘 저녁에 뭘 드셨고 일본이 지진이 일어났어도 그쪽 지역은 안전했었고 일본의 물가는 요즘에 어떻고 많은 것을 보는데 그 여러 가지를 가장 적극적으로 요즘에 그 관리를 해주시는 분이 KK1989S 선생님이시거든요. 어떤 때는 오늘 왜 이렇게 댓글이 적어요? 좋아요는 왜 이렇게 적나요? 이거 무슨 문제예요? 이거 뭐를 해결을 해야지 돼요? 저예요, 저. 저는 사실 이 뉴스 컨텐츠에 집중하느라고 그런 거 잘 못 보거든요. 좋아요가 몇 번인가 뭔가 이러는데 KK 선생님이 아니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또 후원까지 해주셨어요. 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로또 사세요라고 제가 화장실 꿈을 꿨다고 뭐 그 생각도 깜빡 잊었네요. 오늘 제가 나가서 로또 삽니다. 로또 사고요. 로또가 당선되면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제 큰 판을 벌려야죠. 뭐 로또 당선되면 큰 판을 벌려야죠. 다 같이 잔치를 해야죠. 자, 너무 KK 선생님 너무 감사하고요. 꿈도 좋은 거 꿨으니까 그 복권 되라는 대신에 복권 되면은 반 아니에요. 저 자신 없어요. 반은 안 할래요. 반은 안 하지만 제가 복권에 당첨되면 상당수의 액수를 오늘의 미국과 관련된 것에 쓰겠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제가 써야지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저도 요즘에 이제 이사도 왔고 뭔가가 새로운 챕터로 지금 바뀐 그 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분명히 써야지 될 돈이 있고 막아야지 될 돈도 있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쓰고 주변도 좀 정리하고 그리고 나서 너무너무 많으면 반 드릴 수도 있어요. 너무너무 많으면 아니야. 그래도 반은 아닌 것 같아. 그래도 반은 아닌 것 같고 그러나 상당 부분 제가 드릴게요.
그랬더니 유수김 선생님이 세금은 KK님이 아니에요. 저는 페어한 걸 좋아합니다. 세금은 KK님이 받은 것만큼 내고 저도 내고 그리고 KK님 한 분에게 다 몰아드리진 않을 거예요. 결코. 요즘 엄청난 기여를 하고 계시긴 하지만 그래도 그건 공평하지 않아요. 오늘의 미국 많은 분들께 거기에 맞게 제가 어머 너무 기분이 좋네요. 오늘 복권 이름이 뭐예요? 여러 가지. 저 잘 몰라요. 가서 그냥 뭐 어떤 걸 줄 거냐고 물어보면 그냥 원하는 거 주세요. 그렇게 하는데 오늘 좀 성의 표시를 해서 제가 해볼게요. 골고루 다 사볼까요? 어머, 그럼 돈이 또 많이 들어가나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메가밀리언은 너무 올랐어요. 한 장에 얼마, 2달러인 건가요? 모르겠는데요. 당첨금은 뭐, 100만 달러만 넘어도, 아유, 당연하죠. 저는 10만 달러, 10,000달러만 넘어도 너무 큰 액수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47년 동안 이란이 미국에게 경제 제재를 받았고 미국 침략에 대비해서 동굴로 무장을 했고 북한 전술, 기술을 전수도 받았다는데 미국이 이란을 어떻게 하겠어요? 네, 47년 동안 이란은 자나깨나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 미국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47년이 이란의 신권 정치가 시작된 1기, 2기, 지금 뭐 3기라고 할까요? 3기 시작이라고 하니까 그때부터는 그 정권 자체가 계속 적국, 미국을 생각할 수밖에 없죠. 미국의 제재를 받았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연구를 한 그런 이란과 체계적이잖아요. 거기는 최고 지도자하고 딱 뭐 이란 혁명수비대하고 미국처럼 4년 만에 한 번씩 대통령이 바뀔 수도 있고 어떤 때 8년에 한 번 바뀔 수도 있고 4년이나 8년마다 완전히 기조가 바뀔 수도 있고 이런 국가와는 좀 다르죠. 일관적인 정책 같은 것이 미국에 대한 대미국 정책 같은 것이 훨씬 대이란 정책보다는 강했겠죠. 당연하죠. 그러니까 2015년도에 오바마가 다른 여러 국가, 러시아를 포함해서 그런 국가들과 이란과 협상을 한 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들어오자마자 없애버린 거잖아요. 자, 그리고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이슈가 될 것 같기도 한데요. 자, 마지막 이슈 아니네요. 국방장관 피덱세스가 30세 이상 군인들이 남자분들 잘 들어주세요. 남자분들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 결핍 검사를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해서 이름이 뭐 하이 티 디파트먼트 뭐 이런 제목을 그렇게 붙였어요. 그래서 최상의 상태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갖추도록 하기 위해서 이 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치가 낮은 장병들은 자발적으로 호르몬 대체 요법이 이제 군에서 지원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피덱세스 국방장관의 얘기를 좀 한번 들어보실까요? 국방장관이 testosterone deficiency for our service members, ensuring you have the right testosterone levels to operate at your absolute best. This initiative, it's not about artificial enhancement. 그렇다고 해서 이제 이 전에 그 얘기를 한 것은 우리 그 전사들에게 최고 수준의 이제 의료 같은 것을 국방부에서도 줄 의무도 있고 그런데 이제 장기적으로 사람들도 이 장병들도 이 테스토스테론이 적절한 수준이 돼야지 건강도 좋다. 꼭 뭐 다음 파병만을 위해서 그런 건 아니라고 얘기를 했어요. 능력 있는 그 남자로서의 그런 상태를 군복을 벗은 뒤에도 유지를 할 수 있다. 그런 것을 얘기한다면서 근데 이제 이게 군에서는 의사의 처방 없이 의료 목적이 아니고 인위적으로 막 근육을 키운다던가 그러기 위해서 이 테스토스테론을 이게 뭐 투여한다던가 뭐 알약 먹는다던가 하는 것은 엄격하게 금지가 돼 있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국방장관도 자발적으로 치료를 받기 원하면 그렇게 해주겠다라는 얘기를 했고 인위적인 그 강화하는 거하고는 관계가 없다라고 헥세스 국방장관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보면은 여기에서 테스토스테론이라고만 했잖아요. 여성 호르몬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기자들도 물어봤고 그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그냥 국방장관이 얘기한 게 전부예요. 이 정도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랬더니 이제 이 같은 발표가 있고 나서 펜실베니아가 지역구인 민주당의 하원 의원 공군 참전 용사입니다. 크리사 홀라한이
최근에 문화 전쟁에 집착하는 거다. 왜냐하면 막 전사, 막 남자, 막 이런 거, 뭐 운동 생긴 것도 잘 깨끗해야지 돼, 뭐 이런 얘기를 지금까지 국방장관이 많이 해왔었잖아요. 그래서 문화 전쟁에 집착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하나는 역시 민주당 의원이에요. 일리노이주 출신의 민주당의 상원 의원, 이라크전 참전해서 이제 그 휠체어 타고 다니잖아요. 군사위원회 소속입니다. 타미 더웍스는 그러면은 국방장관이 이렇게 하려면 남녀에게 모두 호르몬 검사를 하는 것이 맞다. 남성 호르몬 강화만 하고 예를 들어서 남성 호르몬 이런 것만 하고 거기에 또 치료도 하고 하면 이게 군이 남자 위주로 설계가 되는 거다. 여성의 건강이나 여성의 호르몬이나 이런 것은 신경 쓰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닌가, 이런 것을 지적을 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남자분들 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사춘기 때 늘어나서 남자가 뭐 이렇게 남자처럼 되고 해서 이제 30살에서 40살 사이 어느 시점부터 이제 자연스럽게 좀 남성성이 이제 줄어들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글쎄요, 미국에서는 한 5% 정도 남성들이 이 테스토스테론이 좀 적답니다. 그러면 이제 기분이 너무 나빠지고 막 신경질 낸다던가 이러시는 분들 남들이 오해하기 쉬워요. 이 테스토스테론이 좀 적어서, 그리고 뭐 근육량도 줄어들고 하는 그런 거죠. 해서 혈액 검사 통해서 많이 하시고요. 뭐 치료 받으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데 군에서 이렇게 되는 것은 세계 어떤 국가에서도 국가가 군에서 이제 선진 국가가 전체적으로 뭐 장병들을 30세 이상 장병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하는 건 처음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국방부와 이 보건복지부, 특히 막 케네디 그 프란시스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이 내가 나이가 이런데 말이야 내 근육이 이러고 막 짐에서 막 사진 찍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쪽에서 많이 이런 것을 또 지원 같은 것을 해서 지금 내놓은 얘기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지금 물론 전투 상황에서 너무 이런 수치가 낮으면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어떤 증상도 없고 하는 그런 사람에게 이 테스토스테론을 무조건 뭐 이렇게 투여를 해서는 안 된다. 호르몬 치료법이니까는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부작용도 있을 수 있잖아요. 항상 호르몬 치료라는 게 뭐 뼈의 밀도 향상에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 가지 뭐가 있나요? 심혈관 위험도 있을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으니까. 아무튼, 근데 아주 새로운 거죠. 뭐 국방장관이 30살 넘는 그런 남성들에게 이런 일을 하겠다 하니까 정말 새롭기는 새롭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하나는 식품의약국. 식품의약국도 전부 지금 보건복지부 장관 그 아래에 있는 거죠. 아래에 있는데, 테스토스테론 대체요법, 그전에는 많이 규제를 했어요. 그러다가 최근에 안전성, 이런 위험이 있을 수도 있어, 이런 문구를 삭제를 하는 거, 이걸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원하고 있거든요. 뭐 이제 규제를 풀고, 그리고 국방장관은 이거 이렇게 해서 치료를 원하면 치료를 해주겠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왜 문화전쟁이라고 얘기를 하는가? 군대는 원래 마초적일 경우가 많이 있겠죠. 물론 군도 부서에 따라서 다르지만 더 마초적으로 군대를 더 공격적으로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사람들이 볼 때는. 자, 이게 그래서 미국뿐만이 아니라 세계에서 주목을 받는 이슈가 됐고요. 오늘 이게 이제 마지막 이슈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아들이잖아요. 이 아들이 어떤 회사에 투자를 했어요. 히토류 관련 회사에. 그리고 나서 어제 어디였어요? 어제 펜실베니아에서 방산 혁신 정상회의 Innovation, Defense and Innovation Summit에 참석을 해서 미국에서 그냥 가장 영향력이 큰 그 방산 업체 사람들이 쫙 나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히토류 하라고, 빨리 하라고, 누군가가 제발 플리즈 이 히토류 매그넷 하세요. 자석하세요. 아시겠어요? 돈을 어떻게 버는지 내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훌륭한 일을 하고 있는데 이거 매그넷 하세요. 우리가 갖고 있지 않은 하나가 딱 있는데 지금 거기에 가까워지고 있어요. 히토류 매그넷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 얘기를 조금 먼저 들어보시겠는데요. 뭐 여러 가지 우리 정부가 얼마를 투자할 예정이고 하니까 여러분들께서 이 사업을 하셔야지 The 됩니다. Firepoint Energy and
Tunnelton will be investing at least $170 million 네, in 지금 이제 pilot program to convert coal 미국이 waste 거기에 대해서 into jet 이제 그 투자를 할 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critical minerals, and I hope you're going to do magnets. Somebody out there, I hope you're all brilliant people. Magnets. Do magnets, okay? I'll tell you how to make money. Magnet. Do magnets. 내가 돈을 어떻게 버는지 가르쳐 준다고 하잖아요. Do magnet, one do thing we magnet, don't do have, magnet but we're 이렇게 getting 얘기를 하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얼마 전에 여러분들께 보도를 해드렸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의 그 아들이 그 운영하는 회사가 있잖아요. 뭐 숫자 들어가는 회사인데 그 회사에서 어떤 회사에 투자를 합니다. 그 투자한 그 회사가 히토류 자석을 만드는 스타트업 회사예요. 벌컨 엘리먼트라는 이 회사에 투자를 했어요. 아들이 투자를 하고 나서 아들의 회사는 트럼프 주니어 회사 이름은 1789 캐피털이에요. 여기서 투자를 하고 3개월이 지나자 이 국방부에서 6억 몇천만 달러 이 회사에 이 업계에서는 제일 큰 규모 6억 2천만 달러 규모의 대출을 따냈어요. 따내고 나서 아버지는 계속 요즘에 이거 하세요. 이 히토류 이거 하세요.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처음에 이제 보도가 됐었을 때 이 아들이 이렇게 여기에 투자하고 나서 국방부에서 그리고 국방부에서 그렇게 대출을 주는 것도 피터 나바로라는 대통령의 경제자문이 국방부에 직접 전화를 하고 수십 군데 회사가 입찰을 대상자가 수십 군데였는데 꼭 집어서 대통령의 아들이 투자를 한 그 회사를 막 추천을 했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국방부 사람들이 프로퍼블리카라는 그 비영리 그 매체 있죠. 거기에 인터뷰를 하는데 이거 빨리 이거 안 하면 안 된다. 백악관에서 하라고 했다. 빨리 해야 된다. 서둘러야지 된다. 해서 이렇게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다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은 여전히 이렇게 그 대통령 아들 너무 대통령이 아버지가 대통령이라서 안타깝다고 하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계속 열심히 대통령 아들을 이렇게 봐주고 있네요. 이 히토류 자석이라는 게 뭐 모든 데 다 들어간다면서요. 뭐 휴대폰이나 전기차 모터라든가 아니면 무슨 뭐 풍력 발전소라든가.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그러니까 히토류 싸움, 중국과 싸움 이런 것도 있고 그런 일이잖아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내가 돈 버는 거 가르쳐 드릴게요. 매그넷 모르세요? 그게 뭔지 모르세요? 내가 알려줄게요 하면서 또 이 매그넷은 물에 들어가면 작동하지 않지만 그거는 너무 강렬해서 물에 들어가서도 작동하는 거잖아요. 본인도 모르면서. 어쨌든 지금 열심히 대통령이 체면 같은 거 차리지 않고 아들이 돈 버는 걸 홍보하려고 그랬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어쨌든 지금 오비 일학이잖아요. 이런 상태에서 그런 것이 뉴스가 된다 말씀드리고 자 오늘도 빨리 끝내겠습니다. 빨리 끝내는데 여러분들께서 월드컵 뉴스는 너무 잘 챙겨보시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어요. 단지 어제 여러분은 어떠셨어요? 잉글랜드하고 아르헨티나가 해서 그리고 바로 이게 메시가 킹이라는 거야. 어느 뉴스인지 제가 스포츠 뉴스에서 봤는데 바로 that's why 메시가 킹이라는 거야. 막 어시스트 2번 하고. 그래서 이제 이 잉글랜드를 이기게 됐잖아요. 어제 이제 그건데 지금 이게 이슈가 되는 겁니다. 뉴스적으로는. 잉글랜드를 꺾은 뒤에 라스 말라니스 온 아르헨티나 이게 바로 아르헨티나하고 영국이 싸워서 그 포클랜드 제도가 영국 해외 영토로 남아 있잖아요. 그때 싸워서 많은 사람이 숨졌어요. 아르헨티나 영국군 많이 숨졌는데 이걸 지금 들고 나온 거예요. 이 경기 치러지기 전에 아르헨티나의 부통령이 얘기를 하고 나서. 그래서 이거 이렇게 들은 선수들 어쩌면 뭔가 벌 받을지도 모른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거고요. 어쨌든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일요일에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12시에 스페인과 스페인의 젊은 선수와 아르헨티나의 노장 선수의 그 모습을 보는 게 2026년 하이라이트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치고요. 내일 금요일에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네덜란드가 아니라 덴마크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뭐가 있나요? 아르헨티나는 최고의 시절을 보내는 중. 그리고 이 메시는요, 처음에 31살 때, 35살 때, 그리고 지금이 끝이야 하지만, who knows? 내일 뵙겠습니다. 강희신이었습니다.